시카고시가 어제부터 최대 60일 체류 제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시 운영 보호소 3곳에서 이민자 일부가 퇴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부동산 업계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수수료 관행을 바꾸기로 합의하면서 집값의 6%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저지에서 한인 첫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15일 시카고를 방문했습니다. 28,500대에 이르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브랜드 세단이 엔진 화재 위험으로 리콜 대상에 올랐다고 카스닷컴이 보도했습니다. 올해 부활절을 맞아 시카고 지역에서는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모든 교회가 지역별 8곳으로 나눠 부활절 아침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시카고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오늘 오후 8시 마운트 프로스펙트에 소재한 사랑의 공동체 새누리 주님의 교회에서 3월 정기 집회를 갖습니다. 지난 14일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최신 인구조사 수치에 따르면 쿡카운티의 인구가 2023년도에도 계속 감소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을 정부 잘못으로 과다 지급했다가 한꺼번에 강제 환수에 나서 생활고 홈리스로 전락시키는 등 무리를 불러일으켜온 사회보장국이 그 관행을 일단 중단하고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를 3회 인하할 것이라는 기존 예고와 달리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2회 금리 인하를 예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정부기관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범죄 퇴치로부터 지난 9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각 주별로 세금이 낮은 주를 조사했는데 알래스카가 가장 세금이 적은 주 1위에 올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시가 어제부터 최대 60일 체류 제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시 운영 보호소 3곳에서 이민자 일부가 퇴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GN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36명의 이주민이 퇴거될 예정이었지만 브라운 존슨 시장은 어제 오후 발표에서 독신 남성 단 3명의 이주민만이 보호소에서 퇴거 조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와츠웰스 쉘터와 노스웨스턴 쉘터, 게이츠 파크 필드 하우스 등에서 쫓겨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울러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남은 학기 동안인 6월 10일까지 최대 3번 30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홍역발병으로 인해 격리 중인 이주민 중 임신 중이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도 면제됩니다. 이 조치는 애초 지난해 11월 실시 예정이었지만 추운 겨울 날씨로 인해 몇 차례 연기된 바 있죠. 시에 따르면 퇴거 조치는 이민자들은 집이 없는 경우 랜딩존에서 절차를 다시 시작해 보호소 자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월 말까지 250명의 이주민이 퇴거되고 4월까지 2,000명이 넘는 신규 입국 이민자들이 대피소에 머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는데요. 49 시의원 안드레 바스케스는 시가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보호소가 없고 취업 허가도 없고 또 임대 지원도 없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부동산 업계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수수료 관행을 바꾸기로 합의하면서 집값의 6%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제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5일 부동산 중개업계가 매수인 중개 수수료를 부당하게 높게 유지한다며 소비자 단체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4억 1,8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의금 지급과 함께 협회는 주택 매도자 매물을 등록할 때 매수인 측 중개 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한 업계의 관행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통상 집값의 2에서 3%에 달하는 매수인 측 중개 수수료를 주택 매도자가 미리 정해 매수자 대신 부담하는 관행을 수십 년간 유지해왔죠. 소비자 단체들은 이 같은 업계의 관행이 집값의 총 5에서 6%에 달하는 미국의 높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유지시키는 주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목해왔습니다. 매수인이 중개 수수료를 낮추려고 협상하지 못하다 보니 높은 수수료 관행이 부당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건데요.
연방법원이 이번 합의를 승인하면 변경된 거래제도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바뀐 규정에서 주택 매수인이 자신의 중개사와 직접 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매수자가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중개업계를 찾는 과정에서 업계의 수수료 인하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기념비적인 합의로 미국 주택구매자의 중개 수수료 체계가 뒤바뀔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에서 한인 첫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15일 시카고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오후 4시에 시카고 다운타운 크로미니엄에서 아시안 지도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시카고 지역 아시안 리더들에게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지지와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일리노이주 태미 더거스 연방 상원의원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자리에는 이진 메인타운십 교육위원, 오희영 놀스브룩 커미셔너, 이근무 서로돕기 센터 이사장 등 한인들을 포함해 다수 아시안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선되면 한인 최초 연방 상원의원으로서 한인을 포함해 아시안 사회 롤모델로서 미전역의 아시안 이민자들의 위상과 권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아시안 커뮤니티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만들자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오는 6월 4일에 있을 뉴저지 예비선거 경선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뉴저지에 살고 있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투표를 독려해 줄 것도 부탁했는데요. 김 의원은 6월 경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신을 위한 선거 후원 행사가 열릴 경우 다시 한번 시카고를 방문하고 싶다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뉴저지주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자 가장 먼저 올해 열리는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경선 출마를 선언했죠. 최대의 경쟁자는 같은 당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아내인 태미 머피로 현재 그녀를 포함해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 중 김 의원이 큰 격차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6월 민주당 경선에서 김 의원이 후보로 확정될 경우 무난히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될 것으로 선거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28,500대 이르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브랜드 세단이 엔진 화재 위험으로 리콜 대상에 올랐다고 카스닷컴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리콜 대상인 차량은 배기량 3,300cc의 터보차저 V6 엔진을 탑재한 2019년에서 2022년형 G7와 2018년에서 2020년형 G8 및 2017에서 2022년형 G9 세단들입니다. 엔진 구성품이 고온에 노출되면 왼쪽 터보차저 오일 공급 파이프가 균열돼 배기 매니폴드로 오일이 노출되면서 엔진 화재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흰 연기와 타는 냄새 또는 기름 누출 등이 이 문제의 경고 신호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딜러들은 왼쪽 터보차저 오일 공급 파이프를 무료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2024년 부활절을 맞아 시카고 지역에서는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모든 교회가 지역별 8곳으로 나눠 부활절 아침 3월 31일 새벽 6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협의회 회장 김영문 목사에 따르면 이번 예배를 위해 협의회 소속 200여 개 교회가 지역별 예배당 제공과 또 말씀, 대표 기도 등 순서를 맡아 연합하는데요. 아울러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예배 중 시카고 지역의 동포 구원과 한인교회 회복을 위해 한국과 미국의 영적, 경제적 회복을 위해 남북한 복음적 통일과 세계 선교를 위해 합심해 기도하게 됩니다. 전체 8군데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단 거기서 설교자라든지 찬양 기도 이런 것은 지역별로 순서를 짜게 돼요. 먼저 우리가 8군데 지역장 목사님을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우리 임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번 부활주일을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그 순서지는 8군데 이 전체가 통일하게 이 순서지를 가지고 사용을 해요. 더 감동적인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시카고 지역에 더 활기 있는 이 부활에 대한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좀 분위기를 좀 일으키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 협의회에서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예배를 통해 걷어지는 헌금은 세계적으로 대재난을 당한 곳 구호 사역비로 사용돼 왔는데요.
금년 헌금은 시카고 지역의 다민족 난민교회와 단체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올해 시카고 지역의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8개 지역과 예배 장소입니다. 알링턴 하이츠 지역의 한마음 성공회 교회, 베링턴 지역 베델 장로교회, 시카고 지역 베다니 장로교회, 글렌뷰와 날스 지역 레이크뷰 언약교회, 레이카우니 지역 커너스턴 장로교회, 네이퍼빌 지역 한인 서부교회, 샴버그 지역 한미 장로교회, 윌링 지역 그레이스 교회입니다. 김 목사는 부활의 소망은 민족과 문화, 종교, 공간을 초월한 모든 인류를 위함이라며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기쁘고 뜻깊은 날, 교파와 교리를 뛰어넘어 시카고의 모든 교계가 한마음으로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께서는 지정된 그 장소 교회에서 새벽을 깨워서 그날만큼은 우리가 연합으로 드리기 때문에 다 참여해서 이 부활의 기쁨 또 이 부활의 소망을 영적으로 얼어붙은 이 지역에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녹일 수 있는 그런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에 다 참여해 주시고 놀라운 이 부활의 감동과 또 감격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또 새롭게 소생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에 관련 보다 자세한 문의는 교협 총무 전상현 목사 847-292-1254로 연락하면 됩니다. 교회협의회는 2024년 회복과 변화를 넘어 하나로라는 슬로건으로 단합하는 교계를 건설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시카고 내 한인교계가 속한 20여 개의 교단이 함께 모여 교단별 대표자 모임을 내달 2일 오전 11시 갖고 9월에는 교단별 연합 찬양제도 준비 중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협의회는 시카고 지역의 교회 대표성을 가진 그런 연합단체거든요. 교단별 우리 지도자들 모여서 교회협의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또 연합할 수 있도록 교단과 교단이 연합이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결국 시카고 땅에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고 찬양제도 우리 50주년 행사 9월 15일에 또 합니다. 회복이 되어지고 또 변화가 이루어짐으로 그게 한 교회와 교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 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자. 시카고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오늘 오후 8시 마운트 프로스펙트에 소재한 사랑의 공동체 새누리 주님의 교회에서 3월 정기 집회를 갖습니다. 복음적 통일과 민족의 영적 부흥을 위해 매달 시카고 일원의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으로 열고 있는 이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임현성 목사는 북한 동포들의 구원과 복음적 통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며 여전히 사망으로 끌려가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 합심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곧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빼앗긴 자유를 예수님께서 찾아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영생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망으로 끌려가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복음적 통일과 북한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시카고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빌리 구국기도회 2024년 상반기 일정은 3월 18일 오늘 오후 8시 새누리 주님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 4월 22일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5월 20일 헤브론교회, 6월 17일 시카고 한인교회 등입니다. 집회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jubileeusa01@gmail.com 또는 전화 224-619-5146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지난 14일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최신 인구조사 수치에 따르면 쿡카우니의 인구는 2023년도에도 계속 감소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쿡카운티의 인구는 2023년 504만 978명으로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여전히 미국에서 두 번째 인구가 많은 카운티를 유지했는데요. 다만 2023년 약 2만 5천 명이 이 지역을 떠나면서 전체 카운티 중 네 번째로 많은 인구가 빠져나간 겁니다. 해외 신규 이민자 유입은 약 2만 4천 명으로 집계됩니다. 다소 긍정적인 것은 2023년 쿡카운티 인구 감소가 전년도인 2022년보다는 줄었다는 점인데요. 쿡카운티는 2023년 인구 감소세로 보였지만 중서부 지역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지역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증가했다고 인구조사국은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가 큰 다른 카운티로는 로스앤젤레스와 킹스, 퀸즈, 뉴욕의 브롱스, 마이애미 데이드 등이 꼽혔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을 정부 잘못으로 과다 지급했다가 한꺼번에 강제 환수에 나서 생활고와 홈리스로 전락시키는 등 무리를 불러일으켜온 사회보장국이 그 관행을 일단 중단하고 개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새 사회보장국장으로 취임한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한 해 200만 명이나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과다 지급과 일시 환수 문제점을 곧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잘못으로 사회보장연금을 과다 지급하고서는 수년 후에 갑자기 목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고 강제 환수에 나서 파문을 일으켜온 사회보장국의 관행이 일단 중단되고 개선 작업에 돌입하고 있는데요. 과다 지급과 강제 환수 조치로 소액의 연금마저 지급이 중단되거나 삭감돼 생활고에 빠지고 심지어 살던 집에서 쫓겨나 홈리스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일으켜 가장 힘없고 돈 없는 약자들이 한 해 200만 명이나 상상하지 못한 고통을 겪어왔죠. 이에 새로 사회보장국장으로 취임한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가장 취약하고 가장 가난한 빈곤층과 노약자, 장애인 등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줄을 알고 있다며 그 관행을 중단하고 곧 개선 조치를 제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마틴 오말리 신임 사회보장국장은 특히 과다 지급분을 반납하도록 요구하고 반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급해온 연금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현재의 관행은 중지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와 함께 개선 조치로는 과다 지급의 입증 책임을 수령자가 아니라 사회보장국으로 이동시키고 또 오래된 과다 지급금을 환수할 때에도 한 번에 10%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할 것으로 오말리 신임국장은 밝혔는데요. 사회보장국은 2023년도 한 해 동안 과다 지급금을 49억 달러나 환수했는데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총액은 23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힙니다. 사회보장국은 잘못 계산하는 실수로 매년 100만 명 이상에게 60억 달러나 사회보장연금을 과다 지급하고 있으며 수개월 또는 수년 후에 포착한 과다 지급에 대해서는 반납을 요구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를 3회 인하할 것이라는 기존 예고와 달리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2회 금리 인하를 예고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문가 조사 결과를 오늘 보도했습니다. FT 시카고 부스 경영대학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38명의 전문가 중 3분의 2 이상은 연준이 올해 2회 이하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오는 7월 또는 9월로 예상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점도표를 통해 올해 3회 금리 인하를 예고한 바 있죠. 시장은 올해 3회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올해 첫 금리 인하가 오는 6월 또는 7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해 왔습니다. 3월 19일 화요일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춘분을 하루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시카고 일원 한 주 내내 꽃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3월 18일 오늘 평년 최고 기온이 48도인데 큰 차이를 보입니다. 37도가 예상됩니다. 밤 최저 기온은 23도. 내일 잠시 온화한 날씨 보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54도, 밤 최저 28도. 일교차가 큰 환절기 날씨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기온은 27도, 습도는 62%, 바람은 북서풍이 11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